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유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특히 음주 운전과 관련해서 오늘 상담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이 밖에도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가사 분쟁, 땅 문제, 돈 문제, 또 고소 고발, 유치권, 양육권 모두 좋습니다. 사고나 분쟁으로 법률적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유덕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좀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음주운전법이 굉장히 좀 강화되면서 네. 예전보다는 좀 음주운전이 좀 줄지 않았을까 싶은데 최근의 상황은 좀 어떤가요? 줄기는 줄은 것 같은데요. 네. 여전히 이제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처벌받는 분들이 아직도 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면서 강화가 되면서 좀 줄어든 거는 같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그 형사법정에 가보면 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 좀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지금 이제 과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에 네. 그 처벌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그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이런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라든지 네. 또는 운전면허 정지라든지 이런 행정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0.03%? 0.03%. 0.3%. 네. 0.03% 정도면은 어떤 정도인가요? 보통은 소주로 그 소주잔으로 한 잔 정도 마시면 네. 요 정도 수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네. 실제로 어떤 그 술 마신 사람의 어떤 그 건강 상태라든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제 술을 어느 정도 마셨을 때 그 0.03% 이상이 되느냐 이게 개인차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알코올 농도 측정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런 경우 왜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알코올 농도 측정과 관련돼서는 지금 보통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때는 호흡 측정기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는데요. 네.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혈액 채취를 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실랑이 또 네. 생기고 법적 문제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들 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논을 한 1000여 평 갖고 있는데요. 네. 그 옆에 집을 진 지가 한 4, 50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사정상 그 땅을 좀 일부 팔려고 그러는데 그 집 때문에 분할 측량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어르신께서 예. 지금 논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논을 이제 그 물대기가 힘들어가지고 밭으로 지금 경작하고 있어요. 밭으로 만들어가지고. 아, 밭으로 사용하고 계신데. 예. 그 밭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어르신께서요? 제 명의로 돼 있어요. 아, 어르신 명의로 돼 있는데 예. 이 밭을 갖다가 처분하려고 하시는 거죠? 팔려고 하시는 거죠? 예, 일부 잘라서 팔라는 분할해서 팔려고 한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옆에 집이 있나요?
다른 사람 뭐, 집이 있습니까? 4, 50년 전에 우리 이제 집안간 되는데 4, 50년 전에 진 집인데. 예, 그 집이요. 예. 어르신 논 위에 있습니까? 논 옆에, 논 기탱에다 이제 같은 필지인데. 네. 우리 논에다 지었는데 좀 오래됐어요, 진지가. 그러면 제가 정리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 어르신께서 논을 가지고 계신데, 예. 이 논을 밭으로 바꿔서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 밭 귀퉁이에, 예. 그 집이, 그러니까 무허가 뭐 건물 같은 게 하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예, 터는 제 명의로 돼 있고 이제 건물만 이제 거기 서 있죠. 그러면 이 건물이 예. 무허가 건물은 맞지요? 근데 세금은 내요. 이제 시청에서 이제 조사해 가지고 뭐 세금은 가옥세를 내놓으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옥대장에는 있는데 예. 건축 허가를 받으신 건 아니시죠? 그렇지, 허가를 못 받았죠.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는 가옥대장상의 소유자는 누구로 돼 있나요? 그러니까 거기 현재 살고 있는 집 명의로 돼 있죠. 그러면 지금 그 집에 누군가 살고 있습니까?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친척간인데 뭐 나갈 수도 없고 이제 그런데 땅을 팔려니까 그 집 때문에 측량이 안 된다네. 그러면 그분들 상대로 해서 철거 소송이나 이걸 하셔서 예. 결국에는 뭐 그 건물을 철거를 한 상황이어야 지금 그 측량도 되고 필지 분할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때 그런 소리 듣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 부분은요. 예. 원주시 건축과 있잖아요. 원주시청 있잖아요. 예. 시청에 가셔가지고 지금 사시는 곳이 원주시면 예. 원주시청에 가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하고 상의를 좀 하세요. 그리고 지적공사에서 어차피 측량을 할 거 아니에요. 분할하려면 분할 측량을 할 텐데. 예. 그러면 지적공사에도 그 구체적인 건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만약에 그 집값을 이제 물기로든 저 정부 고시가로 이렇게 적용되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어르신 토지 위에 지금 집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용료 같은 걸 받으세요? 예, 받긴 받아요. 다 지금 받고 계신 거예요? 예, 그 터도 제 터로 돼 있어. 대지가 아니고 이제 논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 그 상대방 쪽에선 도지를 내고 그 땅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철거 소송이나 토지 인도 소송 같은 것을 하면은 예. 상대방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 같은 걸 행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 아니면 그분들하고 가서 예. 원만하게 그 건물가액을 어느 정도 지불을 하고 예. 그 이사를 내보낸 다음에 자진 철거하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문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같은 필지인데요. 네. 그 옆에 이제 옛날에 이제 주의 밭이었어요, 옆에 땅이. 네. 그런데 그게 도랑이 이제 그 사이로 있는데 양쪽이 다 이제 우리 땅이기 때문에 이제 불쑥 나간 걸 도랑에 구불구불한 걸 일직선으로 끊었는데요. 네. 근데 그 옆에 땅이 팔렸어요. 팔아가지고 몇 손이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경계 측량을 해가지고 우리 땅에 그쪽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집이가 흙을 놓아가지고 이렇게 높였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나중에 이제 팔색에 뭐 찾아준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 지금 기분이 언짢아가지고 그랬는데 그걸 지금에도 경계 측량을 우리가 해가지고 그걸 원상 복귀시킬 수가 있나요? 일단은요. 지금 토지 경계 관련돼서 다툼이 좀 있으신가요? 예? 토지 경계 있지 않습니까? 토지 경계. 예. 토지 경계 관련돼서 다툼이 좀 있으세요? 다투지는 않았어요. 그냥 내가 분명히 지적도상으로는 아직 들어간 게 아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일방적으로 경계 측량을 했거든요. 그러면 토지 경계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지. 들어간 게 분명한데. 그러면 지적공사에다가요. 예. 토지 경계 측량을 부탁을 하셔가지고 측량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법적으로 원상 복귀 해달라면 해줄까요? 경계 측량을 해서 예. 지금 상대방이 본인들 토지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우리 토지 경계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경계 측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알았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유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원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원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유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신 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화드렸습니다. 네. 예. 예, 저 다름이 아니고요. 예. 예, 저 대법원 판례의 그 효력은 어떤 게 있나,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요. 예, 대법원 판례가요. 예. 그 대법원 판례라고 하는 게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요. 예. 그 대법원 판례가 어떤 유사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 다른 사건에 당연히 적용되느냐 예.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요. 예. 그게 이제 유사 사건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가 사실상 구속력이 있기는 한데 예.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사안마다요. 예. 그런 경우에는 그 대법원 판례가 반드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판례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의 법은 아닌데 예. 그 하급심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대법원 판례가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아, 예. 그런데 대법원 판례도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좀 상이하게 판단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유사 사건에 대해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반드시 항상 그와 동일한 결론이 나준다. 뭐 이런 거는 또 아니거든요. 네. 아, 그런데 이제 예를 든다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뭐 헌법 1조 1항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다면은 그 사건이 그거하고 그 뭐 거의 90% 정도는 같거든요. 아, 그렇긴 한데요.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제 무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사실 인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법률 규정에 대한 해석, 법리적인 예.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판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법리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예.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추상적인 법리를 선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한편으로는 유사한 사건에 하나의 구속력이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추상적인 하나의 기준 법리를 갖다가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적인 어떤 차이가 있어서 예. 그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해서 그와 비슷하지만 좀 사실관계가 차이 나는 건에 대해서 무조건 다 그와 동일한 결론이 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예. 그래서
저 대법원 판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고 굉장히 뭐 밤새서 얘기를 해도 결론이 안 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 판례라고 하는 것은 하급심 법원, 그러니까 1심 법원이나 항소심 법원에 대해서 구속력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은 맞으나 반드시 대법원 판례를 100% 따라가지고 결론이 나줘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 사실인정의 문제가 있고요. 사실인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법리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더라도 결국엔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알코올 농도 측정에 관해서 여쭤봤는데요. 알코올 농도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합니까? 보통은 이제 그 도로에서 그 경찰관이 호흡 측정기를 갖다 대서 거기 이제 운전자가 그 불어 넣음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호흡을 갖다 불어 넣음으로 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네, 그거에 상담 대해서,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죠.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네. 예. 땅이 있는데요. 네. 예, 그게 아버님 명함으로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래 아버지가 75년도에 돌아가시고 네. 지금 아버지 명으로 있는데 네. 그게 지가 아들인데 그거를 네. 제 명의로 해가지고 그걸 처분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예. 그래서 이걸 법무사에다가 그걸 의뢰를 했거든요. 네. 예, 그랬더니만 그거 오적 초본 이걸 다 떼우려서 서류를 다 가져갔는데요. 네. 예, 아버지 거정은 돼 있고 할아버지 이상은 그 위에 게 아무 근거가 없대요. 할아버지가 1951년도에 사망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 그거를 지금 제 이름으로 옮기려고 그랬는데 그걸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제가 몇 가지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예. 그 땅이요. 예. 저기 그 지목이 어떻게 되나요? 밭이래요. 전이에요? 예. 그러면 그 등기부가 있나요? 등기부요? 예. 그게 내가 지금 여기가 아니고 예. 저 양구라는 데 있거든요. 그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그게 양구에 있는 땅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그 보통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이 있고 그다음에 등기부가 있잖아요. 예. 지금 토지대장하고 등기부가 다 있는 상황인가요? 그래 등기 그런 거는 지금 없지요. 대장은 있나요? 대장은 군에가 떼보니까 대장은 다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 그 지금 이 땅 관련돼서요. 예. 그 지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저기 토지대장에 아버님까지는 나오나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님의 형제들이 있으세요? 아버지 형제들이. 그러니까 아버님의 자녀 선생님 말고 아버님의 자녀가 또 있으신가요? 예. 지금 6남매가 있었는데 지금 나이들이서 다 돌아가시고. 네. 예, 저하고 누님이 한 분 생존해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와 같은 사안은 그 요새 특별조치법 등기를 하거든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고 있어서 예.
보증인의 보증서하고 보증서를 양구군에다가 제출하고 그래서 확인서를 발급받아가지고 등기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양구군에도 보증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사나 이런 분들 중에 또 자격 보증인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예. 그 양구군청에 그걸 좀 알아보셔가지고 예. 이게 예.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예. 부분을 좀 상의를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그건 안 해봤거든요. 그 부분을 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게 특별조치법 등기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양구군청에 문의를 한번 좀 해보세요. 예. 그래서 역임에서 원주소 서류를 다 해가지고 네. 해가지고서는 내가 살던 데가 양구군 남면인데 예. 면사무소에 가서 그걸 쭉 보이니까 할아버지 이상께 아버지 이상께 없어가지고 그렇다 그러면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요. 그 부분은요. 제가 서류를 다 안 봐서 그런데요. 예. 일단은 그 양구군청에 특별조치법 등기하는 부분을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요. 예, 거기 예. 자격보증인이라 그래서 법무사나 변호사들 중에 자격보증인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뭔가 예.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 지금 전 나이가 지금 84인데 네. 제가 죽기 전에 이걸 처분을 해야 되겠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래요. 그러니까요. 예. 일단 지금이라도 양구군청에 특별조치법 관련돼서 담당자가 있을 테니까요. 예. 상의를 해보시고 예. 그 해당 지역에 자격보증인이 확인한 다음에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르신. 그렇습니까? 네, 양구군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알코올 측정, 관해서 얘기 예. 듣다 말았는데. 오늘 제가 네. 음주운전 관련돼서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상담 네. 전화가 많아서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요즘 이제 음주운전으로 처벌 정도가 예전보다 많이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 0.03% 이상이면 이제 다 처벌이 되고 있고요. 0.03에서 0.08 사이인 경우, 그다음에 0.08에서 0.2 사이인 경우, 또 0.2를 이상인 경우, 이렇게 한 3가지 구간을 정해가지고 그 처벌 정도가 점점점 강화하는 형태로 법 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2회 이상 적발이 된 경우에는 이게 2년 이상 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의 어떤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이제 법이 예전보다 많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벌금도 많이 세졌네요. 예, 많이 거의, 세졌습니다. 배로 늘어난 상황이네요.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 같은 경우에 이제 호흡 측정을 한 경우에 만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혈액 채취해서 또 이제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 플라워뱅크 최연선 대표 모시고 꽃과 식물 가꾸기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